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7년 3월 10일 날 이 백주 대낮에 5분의 국민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99%가 경찰에 의해서,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서 5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 국민 99%가 모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묻듯이 이 5사람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의 스피커에 맞고 발에 밟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소방청에서 저에게 갖다 준 자료입니다. 왜 그런데 억울한 저항하지 않은 5분들이 길거리에서 백주 대낮에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무효라고 태극기 들고 저항하는데 경찰의 강압에 의해서, 강제적인 방어에 의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한 분은 피를 흘리면서 경찰의 스피커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돌아가셨고, 4분은 경찰의 강압 방어에 의해서 밟혀 돌아가셨습니다. 4.19 이후에 짧은 시간에 탄핵되는 2017년 3월 10일 5사람의 국민이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국민들은 그 진실을 모릅니다. 왜? 문재인 정권과 언론 방송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연상할 수 있는 2017년 3월 10일에 이분들의 죽음을 묻어버렸습니다. 이 주장은, 돌아가신 분들의 이러한 희생은 우리 공화당의 주장이 아닙니다. 바로 소방청 자료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여야가 어디 있고 죽음의 좌파와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억울하게 이렇게 저항하지 않는 태극기만 들었던 분들이 5분이 돌아가셨는데 어느 정당도, 어느 정치인도, 어느 언론도, 어느 방송도 한마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의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OECD 국가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백주 대낮에 5명이 죽었는데 침묵하는 정치인이 옳습니까? 침묵을 깨고 진실과 정의를 밝히자고, 그날의 진상규명을 하자고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통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그러한 정당이 옳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억울한 죽음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 99%가 이 죽음을 모르고 있다는 것, 얼마나 민노총에 장악된 언론 방송들이 국민들을 농락하고 있습니까? 거짓의 방송을 하고 이 죽음에 대한 방송 한마디 하지 않는 여러분, 이분들의 명단을 보십시오. 소방청에서는 4사람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제 2017년 3월 10일 신모 여인이 국립의료원에서 한 사람 더 죽었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주장이 맞았습니다. 5분이 사망하고 9분이 인사불성으로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분 중에 1분이 돌아가셨어요. 나머지 8분에 대한 상황을 모릅니다. 만약에 그분 중에 더 돌아가시면은 10사람이 2017년 3월 10일 날 돌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억울한 죽음은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진실의 죽음, 이 진실의 규명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진상규명이다,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진실투쟁은 없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거짓이 팽배하고 붉은 세력들의 조작된 업무, 기획된 방송 언론들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지라도 우리는 이 진실투쟁을 우리 공화당의 이름을 걸고 천막 당사를 통해서 국민에게 알렸습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조금씩 언론 방송에서 그 진실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 중에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길에 나갔다가 태극기만 들고 탄핵 무효를 외치다가
억울하게 길에서 경찰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것의 진실 규명을 하자는 정당이 옳습니까? 이 돌아가신 억울한 분들을 묻고 진실 규명은 다 묻어버리자고 하는 정당이 옳습니까? 이분들은 우리 공화당 생기기 전, 대한애국당 생기기 전에 자유한국당의 당원들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자기들 당원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도 투쟁하지 않는 비겁한 정당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이러한 진실 규명 투쟁을 위해서 정당의 정상적인 자유활동을 위해서 천막투쟁을 하고 있는 우리 공화당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헌법 8조 1항에는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정당법에는 수십 군데에 헌법의 가치에 맞게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서울시의 조례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당법 위에 서울시의 조례를 행사합니까? 그것은 법 위반입니다. 그동안에 민주당도 101일 동안 신고하지 않고 불법 천막 당사를 치고 투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박원순 시장 행정대집행 안 했습니다. 그것은 민주당의 당내의 정치적인 사항을 얘기한 것인데 지금은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정당 활동을 서울시장이라는 박원순이가 막는 것은 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위반한 거예요. 서울시의 조례가 정당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 조례가 헌법적 가치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정상적인 자유로운 정당 활동, 이 억울한 죽음의 진실 규명을 하고 있는데 용역 깡패를 풀어서 200명의 애국 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2,400명의 경찰을 동원했고 500명의 서울시 공무원을 동원했고 용역 깡패 470명을 동원해서 애국 국민들을 무차별하게 폭행했습니다. 한 분은 갈비뼈가 4개가 부러졌습니다. 한 분은 왼쪽 눈이 함몰돼서 왼쪽 눈 실명까지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목에 맞아서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2019년 6월 25일 날 생수만 들고 흔들던 그 억울한 탄압입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좌파 언론 방송을 동원해서 우리 공화당이 폭행을 했다고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그 거짓 선동 조작 업무 기획에 우리는 다 속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를 좌파 독재 정권한테 넘겼습니다. 좌파 독재 정권 돌아서 나라 살림이 잘 살게 됐습니까? 국가의 안보가 제대로 됐습니까? 외교가 제대로 됐습니까? 경제 참사, 외교 참사, 안보 참사, 교육 참사, 법치 사망, 상권 분립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실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침탈되고 우리가 그렇게 자랑했던 70년의 대한민국의 역사는 좌파의 역사로 공산주의자들의 역사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침묵하면 안 되십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안보쇼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다 속일 때 북한은 미국과 통미 봉남의 정책을 갖습니다. 만약에 오늘 뉴욕타임즈의 발표대로 미국이 북한의 핵을 동결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드는 순간에 지금의 문재인 거자는 대한민국의 역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보쇼를 하고 중재자로를 하던 문재인은 다 어디 갔습니까?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회담하고 있는데 바깥방에 앉아서 쪼그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우리는 그런 대통령을 뽑은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품격은 무너지고 국가의 위상도 무너지고 국가의 자존심도 다 발로 차버리는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분명히 국민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의 경제가 2.9%에서 2%로 떨어졌는가? 왜 멀쩡한 원전이 그 원전 영화 하나 보고 눈물 흘리면서
원전을 폐쇄했는가? 왜 자영업자가 다 죽는다고 하소연하는데도 작년에 100만 개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원래 110만 개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는다 하는데도 최저임금을 그대로 올리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 그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 국가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것은 공산화의 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북한 핵을 동결하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하면은 경제가 50배, 100배 우리가 잘 산다 하더라도 김정은의 핵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우리는 크나큰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정말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가 김정은의 핵의 속국에서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제는 이 좌파들의 안보쇼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실이 반드시 이긴다. 또 정의가 반드시 불의를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우리 공화당은 이렇게 눈물겨울 투쟁을 합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2017년 3월 10일 날 억울하게 돌아가신 5분의 원과 한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백남기 농민이 죽었을 때 1년간 좌파들은 백남기 농민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이제 우파도 잘못된 거짓에 당당하게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좌파 정권의 정책에 불복종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들이 힘으로 부딪히면은 우리도 힘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냥 바보같이 좌파들한테 굴종하고 좌파들한테 그냥 패배의식에 젖어있는 우파가 아니라 그야말로 진실과 정의,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민만을 바라보고 싸움을 해야 됩니다. 민노총이 싸움 걸면은 민노총 해체를 요구하고 민노총과 싸워야 됩니다. 정교조가 대한민국의 혼을 바꾸면은 정교조가 싸우고 정교조를 몰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면은 우리는 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제 좌파들의 거짓 선전에 속지 마십시오. 2년 동안 안보쇼에 속아서 결국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지경까지 갑니다. 오히려 문재인 씨는, 문재인 좌파 정권은 그것을 바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핵의 속국에 살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깨어나서 북한 핵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세대가 잘못되어 있던 저 휴전선도 걷어내야 됩니다. 북한 핵을 제거하고 김정은을 레짐 체인지하고 휴전선을 걷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 잘못된 남북의 분단, 우리 시대에 잘못됐던 북한의 핵보유, 이것은 우리 시대에 끝장을 내고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핵이 없는 나라, 안보에 걱정이 없는 나라, 희망을 가지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의 나라를 우리는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에게 물려줄 책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정말 거짓 선동 언론에 속지 마십시오. 정말 속으시면은 여러분 자신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이 붕괴됩니다. 이제는 잘못된 정책에는 불복종 운동을 하고 잘못된 체제전쟁에 대해서는 항거하고 투쟁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원하는 자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주사파라는 얘기, 친북이라는 얘기, 종북이라는 얘기, 반미주의자들 대한민국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면 선배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우리도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호소드리는 것은 우리 공화당은 정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 헌법에 보장된 정당법에 보장된 자유로운 정당활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광화문 광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광화문 광장에 애국 천막을 다시 치겠습니다. 월요일날 최고위원회의는 광화문 광장 텐트에서 월요일 최고회의를 할 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국민에게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의 장원 동지 여러분, 오늘이 우리 공화당을 바꾸고 첫 번째 집회고 130차 집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미합 중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셔서 저 가짜 대통령 문재인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 이제 미국을 선택할 거냐 중국을 선택할 거냐 이 결단을 내리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좌파 빨갱이들 친북 종북 주사파 반미주의자 빼고 대한민국의 국민은 중국을 선택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오로지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70년의 기적의 나라, 다시 한 번 더 100년의 세계 제1의 나라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아닙니까, 여러분?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찬탈한 세력들이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한반도의 국제 질서, 문재인 말대로 새로운 한반도의 국제 질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는 한미동맹을 통하고 한미일 삼국연대를 통해서 한반도의 안보 경제 불황을 샀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가고자 하는 길은 중국 공산당, 러시아 공산당, 북한의 김씨 세습 정권과 대한민국에 있는 친북, 종북, 주사파, 반미주의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한반도를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방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문재인을 부록해야 됩니다. 문재인을 제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베네수엘라 같은 그러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한반도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있어서 정말로 나타나서는 안 되는 저 붉은 생각을 가진 문재인을 끌어내려야지만이 한미동맹이 제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드럼까지 뛰었네요. 드럼까지. 드럼 뛰었습니다. 찍지 마. 너는 뭐하러 찍으신다고? 아이, 같은 팀이라니까 좀. 같은 팀이라니까요. 아, 참. 역사적으로 남겨야 될 거 아니야. 야, 반대 집단은 싹 죽여버려. 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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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빨갱이 나와 이 새끼야! 자선반도 천발받고 살아. 야, 이 새끼 안겨! 너 웃음이 나와! 빨갱이 웃음이 나와 이 새끼야! 자선반도로 저런 개호가 생기고 살인자! 오늘 4명이 좀 나오면 더 해보자. 119 빨리 불러주십시오.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찰분들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십시오. 아무리 당신들이 경찰이라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119 빨리 불러주십시오. 제 말 1분만 들어보세요. 2019년 6월 25일 백주 대낮에 내 앞에 처자빠져 앉아있는 박원순이 용역 깡패를 동원해서 오전 5시에 자유발을 침공해 왔습니다. 애국 국민들 52여 명이 심각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69년 전에 김일성이 자유대한민국을 침공한 이후로 이처럼 자유우파 국민을 깡패를 동원해서 침공한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저 서울시청 위에 박원순 찌끄러기들이 구경하고 있는데 똑바로 전해드려야 됩니다. 박원순, 분명히 너는 역사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박원순 나와! 박원순 나와! 박원순 나와! 이거 서울시장인지 평양시장인지 족보도 없는 빨갱이 새끼가 서울시청에 처자빠져 앉아있어서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자존심도 없습니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역 깡패를 동원해서 천만을 장난하는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세월호 4년 8개월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던 이 빨갱이가 태극기 천만을 무자비하게 침공을 해왔습니다. 자, 다시 외칩니다. 박원순 나와! 박원순 나와! 박원순 나와! 박원순 나와! 여러분, 저는 간곡하게 외칩니다. 박원순을 반드시 이 자리에서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어이, 박원순 찌끄러기들 원숭이한테 전해 우리가 끝까지 빨갱이들과는 끝까지 싸우는 우리 공화당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좌파들 여러분 오른쪽에 보세요. 좌파들 한 줌밖에 안 되는 저자들을 위해서 나라의 국부를 소비하는 이 청와대 빨갱이와 서울시청의 빨갱이는 우리가 끊어내야 된다는 대로 맞습니다. 홍콩
조선 시민 200만 명이 15개 공산당을 항복을 받는데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잘못된 거로 말할 수 있어야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박원순이 몇 년 전에 무슨 말을 했느냐? 어떠한 천막도 영역 깡패를 동원해 철거하는 것은 불법이다. 박원순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천막을 보니까 빨갱이가 눈이 확 쏟아져서 우리 천막을 살렸는데 우리는 수원을 지키면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숨은 조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을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인생의 목숨은 조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을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슬같이